고객들 식탁에 좀 신선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앞으로는 우리가 해양 관광이라든지 해양 레저, 그다음에 크루즈, 마리나, 해양 치유, 국민들한테 아주 앞으로는 많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연안이나 섬에서 살고 계신 어민들이 우리 영토를 지켜주고 계신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위치에 가지 않았느냐. 초격차 해양수산을 만들겠다.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 각 부처 장관들이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립니다.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진행을 맡은 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19세기 영국을 포함해서요 세계를 제패했던 강국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해양 강국이었어요. 바다를 확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 됐습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이 바다를 과연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어떤 부처 장관님 모시는지 눈치채셨죠? 오늘 모실 분은요 바로 해양수산부를 이끌고 계신 장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자, 먼저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장관님. 오늘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바다하고 인연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일단 바다 하면 어느 도시가 떠오르세요? 부산이죠.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셨죠? 예. 태어나신 것도 부산에서 태어나셨고요.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학창 시절인 것 같아요. 아마 부산에서 다 찍지 않았을까? 예. 왼쪽 사진이 궁금한데요. 여동생인가요? 아니면 당시 여친이셨나요?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예. 그러셨군요. 아버님이 수산업을 하시기 전에 예. 합판 가게를 하셨습니다. 합판 가게요. 그 이제 그 뒤에 쌓여 있는 게 지금 아마 합판 그렇네요, 진짜. 같습니다. 예. 아버지 일터에 가서 동생이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 지금도 사이가 좋으시죠? 예. 지금 딱 봐도 저 사진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잘 따르는 좋은 오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른쪽 사진은 저기는 어디? 제 생각으로는 뭐 성육을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군요. 예. 교복을 입은 거로 봐서는 이 학생회 간부하면서 예. 그 땅굴 견학 같은 사진, 땅굴 견학. 같은 거 이런 야.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은근히 지금 자랑을 해주셨어요. 학생회 간부 출신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린 시절 이렇게 딱 사진만 봐도 동생한테는 굉장히 좋은 오빠고, 그리고 학창 시절 때는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도 아버님께서 어업을 하시기 전에 합판 대리점 같은 걸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업은 어떤 어업을 하셨나요, 장관님? 기선 저인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예. 이 배 두 개가 그물을 놓고 이렇게 끌고. 끄는 그런 어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산업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업종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 거기서 이제 선주도 있을 거고 선장도 있을 거고 갑판원도 있을 거고 선주라고 하시죠. 선주. 예. 선주의 아드님이시면은 어린 나이에도 배는 여러 번 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셨어요? 이제 배 탄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또 외조부님께서도 뭐 잠시지만은 이제
우리 수산업 쪽에서 이제 머구리라 그러죠. 잠수기로 해서 예. 이렇게 둘러쓰고 그렇죠. 들어가서 위에서 이제 펌프질. 산소를 예. 공급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사는 이제 그런 조업하는 그런 배도 타본 적이 있고 아, 그러세요. 또 제가 친가 외가가 모두 사실 남해입니다. 남해다 남해요. 보니까 어장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어장 관리선도 타보고 예. 또 뭐 어릴 때는 또 섬이다 보니까 여객선을 타고 또 뭐 외갓집도 가게 되고 뭐 그렇군요. 그래서 배는 자주 탔었습니다. 장관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기 위해서 어릴 때서부터 바다와 굉장히 친숙하게 지내셨다 하는데 첫 공직 생활은요 통일부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장관님. 네. 통일부에서 시작을 하셔서 국무총리실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옮기신 곳이 해수부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진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진들을 뽑았는데요. 예. 저기는 이제 공무원 생활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해외 출장을 갔었던 첫 번째 해외 해외 출장. 출장을 갔었던 사진입니다. 어느 나라로 가셨나요? 지금 영국 그린위치 영국. 천문대의 아, 그 좌우 기준선에서 아마 예.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군요. 예. 첫 번째 해외 출장 뭐 절대 평생 잊을 수 없는 곳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아래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직을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 출장 마지막 출장. 출장입니다. 한 인도네시아 협력 회의에 이제 참석을 하고 예. 아마 지방 정부의 일종의 왕 내지는 추장 같은 그런 분의 이제 협력 관계 때문에 이제 예. 도와달라고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서 예. 나오면서 찍은 사진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오른쪽 사진 제가 저기 어딘지 압니다. 아프리카 피라미드 딱 가신 것 같은데 맞죠? 예, 저 때는 제가 이제 총리실에 있으면서 총리실에 그 계실 때. 행사과장이라는 직책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예. 그때 이제 저희 같이 일했었던 두 분 다 외교부 아, 외교 공무원 공무원 분들이시군요. 분들이십니다. 예, 그렇군요. 보통은 통일부에서 했다가 국무총리실에서 한 10년 정도 있으면은 통상적으로는 원대 복귀라고 할까요?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수부로 이렇게 옮기신 특별한 연유는 있으신죠? 이게 총리실의 업무라는 게 대체로 부처의 업무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서 그렇죠. 보고하고 또 조정해주고 조정을 해야죠. 하고 이런 업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일이 뭐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부처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해수부를 선택하게 된 거는 무엇보다 바다와의 쭉 관계에서 예. 인연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예. 또 그 부처로 가게 되면 그 부처에 대한 그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좀 갖춘 것 같고 예. 다른 무엇보다도 해양수산부라는 부처가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구성원들이 다 오픈마인드들이 돼 있는 그런 그 조직입니다. 그래서 예. 아마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때 만약 이제 통일부를 선택을 하셨거나 그러면은 통일부 장관이 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그때 이제 해수부를 선택을 하셔서 2018년부터 3년간 일하신 곳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다 장관이 되는데 혹시 우리 국민들이 알만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했었던 일이 있으면 좀 홍보 좀 해주시죠. 일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냐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해양수산부의 그 R&D 예산, 그러니까 연구개발 연구개발. 예산이 있습니다. 예, 그 연구개발 예산 중에서 또 공모형 예산이라 그래가지고 일반 국민들한테 R&D 자금을 이렇게 지원을 지원해 해주는군요. 드리는 그런 그 자금을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예,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일차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해양수산과 관련돼 있는 어떤 신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면 예. 이게 신기술을 이제 인정을 해준다든지 예, 이런 역할 그리고 이제 해양수산 벤처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이 벤처 기업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지원해주고 지원을 하는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자, 뒤에 이제 2019년 요 사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사진은 예. 이제 여러 분야별로 이제 예. 대학생이면 대학,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면 기업, 예. 기업별로 해서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음.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경쟁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냥 경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컨설팅도 하고 예. 자금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서 이제 발전을 시켜가지고서 그 콘테스트를 해서 최종적으로 10개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최종 오디션에 아마 강평을 하는 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미스터트롯 2에 7명 최종에서 누가 1등하냐, 2등하냐, 예, 3등하냐 그렇습니다. 그 예. 최종 오디션을 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창업도 당연히 또 됐겠죠.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저 위쪽은 또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거는 이제 우리 해양수산과학기술원의 예. 그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모형 배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테스트를 시험을 이제 해보고 예. 또 굉장히 추운 바다도 만들어 가지고서 또 테스트도 해보고 이제 그런 이제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여러 기관들, 교수님들, 뭐 벤처 기업 또 우리 현업에 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사업단을 만들어서 예. 그 R&D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하나의 현판식하는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원장을 하시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또 뒤에서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양수산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를 저희가 뽑았는데요. 키워드 공개합니다. GIM 김인 것 같고,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미국 사람들은 김을 저렇게는 안 부르는 것 같고 씨위드 seaweed라는 단어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GIM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먹는 김을 의미하는 표기입니다. 아 우리나라 먹는 김이요. 예.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식 표기로는 이제 놀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더 안 좋은 표현으로 보면 이제 블랙페이퍼라는 블랙페이퍼 얘기 페이퍼라는 들어봤습니다. 표현도 쓰고 또 이제 씨위드라는 표현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seaweed도 많이 쓰고요. 씨위드라 그러면은 좀 바다에 뭐 잡초 이런 그렇죠. 좀 의미가 해초, 되고 뭐. 그다음에 우리 좀 쓰고 있는 일본식 표현은 우리가 좀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2015년도부터 이제 수출 업체 그다음에 생산 가공 업체들하고 이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KIM으로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럼 킴 이제 킴. 우리 성 할 때 네, 킴.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성하고 이제 그러니까요. 동일화돼 버리고 예. 좀 부드러운 의미에서 김이라는 표현을 하자 예. 이런 표현으로 지금 이제 해서 김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수출도 하고 또 외국에 홍보도 하고 해서 이걸 이제 공용화를 좀 시켜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군요. 김이라는 용어로 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제가 알기로는 라면도 코리안 누들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그냥 라면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 라면, 뭐 네. 일본 라면 이렇게 알아듣는 것처럼 GIM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브랜드화되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국 김이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지원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김이 작년 수출액이 6억 6천만 불입니다. 6억 6천만 불이요. 예. 그리고 세계 시장 김 점유율의 한 70% 정도가 한국 김이고요. 아 그래요? 예. 세계 한 110여 개국 정도로 지금 김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간식용이나 안주거리로 외국에서는 더 즐겨 먹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을 좀 더 고부가가치 해가지고서 더 수출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예.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김을 이제 종자를 얼마만큼 더 좋은 종자 경우에 따라 입맛에 따라서는 뭐 파래가 많이 섞인 김 맞습니다. 같은 경우 뭐 이런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 개발들을 지금 이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오늘 이런 김 얘기도 하고 바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되게 더 반응이 좋으신 것 같아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청객 가운데 조 장관님께 뭐 해수부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좋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은 질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서 기회를 드리고 제일 먼저 번쩍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 해산물을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마트에 장을 자주 보러 가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 해산물을 좋아하는 해산물 고르기가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졌어요. 그 장관님은 그 수산물 관련해 갖고 그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서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계속 논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연간의 어업 생산량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예. 게 이 가장 큰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고등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민 생선이지 않습니까? 국민 생선이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고등어를 수입하면 이제 세금을 한 10% 정도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를 조정을 해가지고 할당관세 아. 제도를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무관세로 이렇게 들어오는 기간을 이제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는 제가 참 어렵다라는 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물가를 낮춰드려야 되지만 사실 어민들도 또 그렇죠. 사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동향을 보면서 이 물가하고 이 억가하고를 갖다 이렇게 조정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명태 같은 경우나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비축 물량들이 있습니다. 정부 비축 물량을 이제 정부가 갖고 있던 가격보다 좀 더 싼 가격에 이제 시장에 풀어 가지고서 이제 가격을 이제 낮추려고 하는 이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마트나 온라인에서 그 수산물 할인 행사를 많이 지속적으로 하더라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부에서 뭐 한 20% 정도의 그 지원을 하면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이제 마트라든지 온라인 업체들이 또 최대한 50% 정도까지 그 할인 행사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한번 했고 3월 말 되면 아마 또 다시 우리 할인 행사를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셔가지고서 수산물을 맛있게 국민들이 애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전에는 배 타고 조금만 나가서 많이 잡혔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유가도 많이 오르고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식탁 물가가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또 계속 낮추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민분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관세를 이렇게 지금은 부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하여튼 국제 유가도 그렇고 예. 뭐가 좀 떨어지면은 물가도 좀 잡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계신 젊은 여성분. 요즘 같은 불경기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해양수산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혹시 경쟁력 있는 직업들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이런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참 기성세대로서 참 미안하다. 예. 요즘 젊은 세대들 뭐 제 아들부터 봅니다마는 예. 이게 참 취업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최소한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서만이라도 좀 더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또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그 이미지들이 그렇게 힘들어, 뭐 배를 타게 되면 또 위험도 하고 근로 여건도 좋지 않고 뭐 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양수산 분야가 많이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배 선원이 타지를 않는 시대가 곧 돌아올 것이고요. 예. 또 뭐 우리 항만에서 지금은 뭐 이렇게 화물을 싣고 내리려 그러면은 다 사람이 올라가서 뭐 그렇죠. 작업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이제 디지털화 또 자동화 될 것이고요. 해양수산 분야가 디지털화함에 따라 가지고서 자율운항 선박이라든지 항만의 자동화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통틀어 가지고서 우리가 청년들 5천 명에게 이런 스마트한 일자리를 제공을 하자라는 예. 그런 이제 작업을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5천 명의 일자리를 지금 순차적으로 만든다 계획을 하셨으니까 그 계획이 다 잘 진행이 되고 청년 실업 해소에 좀
힘이 되십사하고 장관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개의 바다의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 바다와 관련해서 다른 어떤 장관님보다 아마 이동 거리는 제일 많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어떤 현장을 다녀오셨는지 저희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여기는 어딘가요?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부산 북항이군요. 네. 올 초 1월 6일 날 다녀오셨네요. 네. 저쪽을 쭉 끼고 경만 수로가 지금 1단계로 조성이 됐나 보죠, 그렇습니다. 장관님? 예. 예전에 작년 연말까지 준공한 게 1-1, 1-2단계입니다. 1-3단계가 다 완공됐습니다. 2단계 재개발 예정지도 있고요. 부산 북항 재개발, 대한민국에서 항만이 재개발되는 건 부산 북항이 최초라고 얘기 최초입니다. 들었습니다. 예. 어떤 의미가 있고 향후에 어떻게 변모할 수 있을지 청사진을 한번 좀 제시해 주시죠. 이게 부산항이 1876년에 공식적으로 개항을 했고 예. 일제 수탈기를 거쳤고 예. 또 우리 6.25 동란을 거쳤고 그렇네요. 또 우리나라의 어떤 아주 원조 물자를 받던 그런 항구의 역할도 했었고 산업의 경제 발전을 그렇죠. 쭉 이끌어왔던 그런 우리나라 제1의 항만이었습니다. 예. 항만이고 그러다가 이제 2006년도에 우리가 저 가덕도 앞에 이제 부산 신항을 그렇죠. 이제 개장을 하게 됩니다. 개장을 하면서 150년 동안 항만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이제 다 하고 재개발을 해서 예.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들은 이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 복합 환승센터라든지 하는 어떤 교통 시설은 예. 이제 조만간에 마무리 지을 예정에 있고요. 2027년까지는 거기 이제 복합 마리나 센터라든지 예. 이런 어떤 해양 관광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 되면 우리가 지금 2030년 부산 저 엑스포 맞습니다. 지금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거기를 지원하는 부지가 되겠고 2단계 지역에는 세계 각국의 일종의 파빌리온 전시관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부지로서 이제 2단계가 활성화될 거고 지금 현재는 2단계는 부두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엑스포가 유치돼서 부지를 이제 조성하려 그러면은 2024년까지는 이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 부산 엑스포가 유치가 된다면은 지금 부산 북항 이 재개발 사업이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이 또 열심히 하면 전 반드시 유치 성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다음 현장은 장관님 어딜 다녀오셨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와. 이건 역시 1월 초에 1월 중순에 다녀오셨네요. 이제 물류센터입니다. 저렇게 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이제 명란을 가지고서 이제 예. 가공을 해서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신선한 수산물을 먹을 수 있게끔 어떤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좀 그러니까 궁금한데요. 장관님. 이제 그 수산물 유통이라는 거는 예. 기본적으로 산지에서 신선도를 얼마만큼 유지할 수 그렇죠. 있느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지 거점 유통센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서 예. 이제 신선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그 산지에서 유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제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냉동 시설이 없던 데는 냉동 시설을 예. 넣게 되고 그다음에
바닥에 이렇게 좀 고기를 지저분하게 쏟아서 이렇게 쏟아서 했던 거. 막 담고 하던 이제 이런 데를 예, 예. 현대화시켜서 시설로. 이제 시설로 만들어서 이제 그렇군요.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센터를 만들고 이제 한 2027년까지 한 100개소 정도 만들면은 보다 국민들한테 깨끗하고 안전한 또 신선한 그런 수산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유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현대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 보셨습니다만 완전히 옛날 현대화됐죠. 노량진 수산시장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죠. 그렇죠. 다 예. 좀 깔끔해져 있습니다. 예. 저런 형태로 해서 그 우리 도매 시장들도 이제 현대화하는 그런 거다 해서 우리 국민들 식탁에 예. 좀 신선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군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장관님 만나 뵙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양수산부 하면은 원양어업 뭔가 크게 생각을 하고 항만을 생각하고 그랬는데 우리 일상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해양수산부다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리로 좀 나가봤습니다. 해양수산부 정책의 궁금증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데요. 쪽지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도 있고 영상으로 질문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자, 어떤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는지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는지 질문 상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관님 이렇게 제가 이걸 몇 번 해보니까요. 예. 굉장히 심각한 질문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황당한 질문도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수산물 손질하기 어려워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밀키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물만 부으면은 대충 되는 그런 거에 익숙해서 그런지 이런 수산물들을 이렇게 해먹는 거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조금 긴 깔치를 이렇게 줘서 그렇죠. 요 비늘 저는 다 할 줄 압니다. 사실은 저는 다 벗겨내고 옆에 그 옆 지느러미 다 그렇죠. 따서 그 토막 머리 내고. 잘라내고 앞에 내장 끄집어내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없다는 이야기는 그런 소비가 되질 않는다는 이야기가 다 되고 토막이 신선하고 아주 깨끗하게 그렇습니다. 됐을 때만 소비가 예.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수산물 소비를 안 하게 되면 예. 또 자연히 그 다음 세대들은 더 안 하게 되고 예. 이렇게 되면 정말 이 산업적으로는 정말 큰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소비를 활성화시켜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정책이 가져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밀키트 제품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이제 조리식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기 젊으신 분도 계십니다만 지금 오늘 마트 가셔가지고서 예. 이렇게 한 조각씩 뭐 삼치 같은 거 한 조각씩 이래가지고 다 구워져 있어요. 그냥 레인지 돌려서 1분 30초만 돌려버리면은 그냥 따뜻하게 해서 하는데 잘 돼 있는 데는 뼈까지 다 발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그런 제품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 육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생선도 대체육 시장에 그렇습니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뭐 새우에서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서 예. 새우 맛이 나는 새우 맛이 나게. 맛이 나. 그뭐 지금처럼 우리가 뭐 우리 게살처럼 막 이렇게 어묵 넣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예. 그 육종 기술을 가지고 배양을 해가지고서 그래요?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벤처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요. 예. 거기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그 창업하는 젊은이들이나 이런 연구자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구조도 예. 만들어줘서
이게 산업으로 성장하고 또 수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아, 거죠. 그렇군요. 뭐 생선이나 뭐 하다못해 뭐 새우나 이런 거를 이제 대체해서 만든다 뭐 그런 예. 거를 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다 지원을. 보면은 또 대한민국이 또 좀 한 단계 더 앞서 나갈 올라갈 수 수 있게. 있는 예, 그런 그렇군요. 기회가 되죠. 자, 이번에는 장관님께서 질문을 하나 좀 뽑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수산물 먹기가 겁날 것 같아요. 예.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라는 질문. 저도 해산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 그러면은 과연 아이들과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100% 확신이 안 듭니다. 그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의 건강, 예.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이다라는 그 기본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예. 검증이 되지 않은 방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는 게 기본적인 정부 입장이고요. 해수부 입장에서 보면 예. 이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어떻게 하면 특히 우리 국내산 수산물, 예. 우리 연근의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가장 큰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주요 의장 지역들을 포함해 가지고서 이제 해수를 채취를 해서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이제 지점들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제 한 52개소까지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서 이제 지금도 뭐 채취하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방류가 되게 되면 과연 저 해수에서 예. 그러니까 어떤 방사능 물질들이 같이 들어오느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테스트를 할 것이고요. 또 연안 정점이라고 해서 있는 부분들은 해수뿐만 아니라 해저 퇴적물 이런 부분들에 관한 방사능 체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예. 발견되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이 하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국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수산물에서는 어떠냐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이제 인력이나 장비를 지금 작년에 2배 이상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8,000건 정도를 이제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해서 그거는 저희들 계속 지금 이제 공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고 이제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 생선 좀 방사능 테스트 한번 해봐 주세요 하고 이제 가지고 오시면은 예. 직접 그거를 검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그 이제 시스템까지 이제 지금 갖추고 있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안심이다, 우리 수산물을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도록 할 때까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해양수산부 장관님께 질문이 있다는 분이 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요즘 해양 쓰레기를 삼켜서 거북이나 고래, 바다의 새들이 죽는 사고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 어떤 대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쓰레기도 문제지만 사실 뭐 폭우가 쏟아졌다 하면은 그때 이제 바다로 다 쓸려 내려가는 양이 어마어마한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강에서 이렇게 바다로 들어오는 게 전체 쓰레기 해양 쓰레기 한 65% 정도 그래요.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고기잡이하고 예. 양식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발생하는 쓰레기가 이제 한 35% 정도. 그래서 이제 육상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들은 환경부하고 지자체하고 해가지고서 이 바다로 들어오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자. 예. 그래서 거기서 정리를 먼저 하자 해서 이제 육상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예. 그물 같은 게 예. 이렇게 바다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바다에 빠지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고기 잡지도 않는데 밑에 그물에서 고기가 걸려서 죽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또 우리 환경 보존을 위해 가지고서 이제 이게 썩는 어망 어구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쓰레기에 내 이름 붙어 있으면은 함부로 못 버리죠. 못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내어구야 하는 이제 약간 어구 실명제. 실명제. 예. 이제 그런 제도도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양식장에 보면 이제 스티로폼 부표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게 깨져 가지고서 이게 미세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인정 부표, 예. 인정 부표를 해서 스티로폼을 쓰지 않고 뭐 좀 강화 플라스틱이라든지 예. 이제 이런 부분들 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그렇군요. 쓰레기들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수거해가지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이제 좀 정리할 수 있는 예. 처리 시설을 갖춘 이제 수거 정화선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런 무인도서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화선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뭐 대체로 한 14만 톤에서 15만 톤 정도의 그 우리 해양 쓰레기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런데 한 11만 톤에서 12만 톤 정도를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 작게는 2만 톤, 많게는 한 4만 톤 정도가 예. 바다에 쌓이는 거죠. 이번 정부가 간에 최소한 발생량하고 수거량하고는 비슷하게 뒤집어 놔야 되겠다. 뒤집어놔야 되겠다. 비슷하게가 아니라. 예. 예. 일단은 요것부터 뒤집어 놓는 게 발생량보다 수거량이 더 많아지는 상황을 가야 조금이라도 우리 바다 환경이 그런 더 나아질 축적돼 수 있는 있는 쓰레기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뭐 걷어내고요. 수거를 하는 수거를 거니까요. 하고, 아, 예. 그렇군요. 그런 정책을 가지고서 예. 지금 이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지금 발생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더 수거를 하면은 그만큼 자연이 깨끗해지고 정화가 된다. 그리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뭐 잘 하시겠지만 우리 국민들부터 작은 실천을 한다면 쓰레기 양은 저는 금세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보시죠. 가끔 낚시를 나가는데 종종 사고 소식이 들려서 그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이 생깁니다. 조심하긴 해도 사고라는 게 어떻게 생길지 알 수 없으니까요. 낚싯배를 포함해서 이런 낚시 활동 안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1년에 뭐 한두 번 많으면 뭐 세네 번씩 꼭 사고 소식이 들리네요. 네. 이거를 또 어떤 방식으로 좀 관리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이 라이프 자켓. 내 구명조끼는 내가 입는다라는 그런 좀 활동 이런 예. 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낚시 어선들끼리 또 이제 경쟁이 일어나니까 또 최근에 어떤 사고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는 그 잘 무는데 이런데 빨리 가야 되는 이제 막 과속을 해가지고서 막 예. 가다가 이렇게 사고 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속도 제한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저희들이 만들고 지금 이제 안전 규제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사실 많은 또 사고 중에 하나가 이 기간이 예. 표류하는 거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 이제 낚시 여선 선장님들이 이제 사전 점검을 무전으로. 예.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예. 또 우리 이제 선박 검사 기관이나 우리 이런 데서 또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응급하게 고칠 수 있는 어떤 이 선장님들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이나 자료나 이런 거 갖다가 배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또 우리가 선박 명부를 써야 됩니다. 잘 안 써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앱으로 예. 낚시의 앱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그렇습니까? 들어가면 이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활용하셔가지고서 반드시 명부 쓰시고 안전 자켓, 마이 라이프 자켓 항시 착용하시고 예. 이렇게 가주시는 것 플러스해서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고 예방이라든지 또 그
기관 사고 예방, 충돌 사고 예방에 대한 어떤 그런 조치와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 예. 정말 이제 안전한 낚시가 되고 새로운 낚시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군요. 기대를 해봅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선장님과 그 배에 승선한 모든 분들이 따라준다면은 그렇습니다. 예. 인명 사고는 정말 뭐 90% 이상 확 줄일 줄수 수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새롭게 추진할 정책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름하여 정책 언박싱 순서입니다. 올해 어촌 생활 공간을 개선하는 어촌 신활력 사업을 추진한다 들었습니다. 어촌 신활력 사업 뭔가요?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람이 빠져나오고 나면 그 섬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연안이나 섬에서 살고 계신 우리 어민들이 예, 사실 우리 영토를 지켜주고 계신 그렇네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극단적으로 울릉도에 사람이 우리 아무도 안 살고 다 육지에 나왔다. 예. 그럼 울릉도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역할을 이 어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을 예.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해서든지 사실 어촌은 유지시켜줘야 된다라는 전제가 이렇게 있고 그렇네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자연히 어촌의 생활 여건이 좀 개선이 좋아져야 돼요. 돼야죠. 예. 좋아져야 되고 맞습니다. 또 그런 여건들을 갖다가 사실은 개선을 음, 해주지 않으면은 예. 사실 누가 어촌에 가서 살고 누가 어촌에 가서 살겠느냐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어촌 신활력 전진 사업은 사실 어촌 어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유형을 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우리 국가어항과 같은 큰 어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경제 플랫폼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예. 여기에는 이제 민간 자본도 들어오고 이제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판장에 예. 위에 호텔이 있으면 어떨까요? 빨리 내려와서 먹고 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서 먹을 수도 있고 예. 생선이 새벽에 경매하는 모습이라든지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예. 그 관광 볼거리도 될 것 같아요. 볼거리도 되고 그래 이제 그런 개념으로 사실 예. 민간 투자도 그런 거는 민간 투자도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민간 투자를 받아서 이게 국가 큰 어항 중심으로는 하나의 어촌의 그 경제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정부도 돈도 넣고 예. 이렇게 하나의 유형이 있고 또 이제 하나는 이제 한 중소형 규모의 어항을 중심으로 해서 어촌 생활 플랫폼을 만들자. 할머니들이 뭐 버스 타고 읍내 2시간 갔다 뭐 무슨 버스 자주 안 다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편함,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최소한 생활 여건 자체를 어떤 중형 규모의 어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거기에서 한 15분 바운더리에서 어촌들이 그렇게 생활 권역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어촌 생활 플랫폼 그러네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예. 일들이네요, 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어촌의 안전 환경을 이제 개선해 보자. 예. 그래서 이제 한 5년 동안 한 300개소 정도 해서 예. 한 3조 정도의 돈을 3조나요. 돈을 어마어마한 투입을 돈이 투자가 되네요. 자, 장관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장관님, 국민들에게 이 해양수산부 정책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수출입 물류를 99.7%가 배가 실어 나르고 그렇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배가 실어 나르고 있고 우리나라 수산물이 연간 한 380만 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와.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수산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해양 관광이라든지 해양 레저, 그다음에 크루즈, 마리나, 예. 또 조금 더 나가면 해양 치유 이런 산업들로 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아주 앞으로는 많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해수부의 업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 그렇죠. 근데 그 밑에 깔려 있는 데는 우리가 독일의
강부, 간호사 이런 이야기들 많이 맞습니다.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 외항 선원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의 그 희생과 노력이 있었고 예. 또 우리 원양 어선들 성능 나쁜 배를 가지고서 험한 바다에 가서 남들은 선진국들은 배 뺄 때 조금 더 투망하고 더 잡아들인 외화로서 예. 우리가 성장했다. 이런 거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그렇게 바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위치에 가지 않았느냐 그런 과정이고 지금 이제 저희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제 초격차 해양수산을 만들겠다. 예. 그래서 이 격차를 더 벌려가지고서 더 따라오지 못하게 나가겠다라는 거로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 국민들께서 우리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자, 마지막으로 오늘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해 주신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님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오늘 해양수산부 궁금증 많이들 풀리셨죠?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요 정책 플랫폼 치시면은요 다시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